지금 로봇업계에서 정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인간을 쏙 빼닮은 로봇, 이 휴머노이드 경쟁인데요. 오늘의 자료 분석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치열한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 K로봇에게는 과연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테슬라 옵티머스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딱 맞아떨어진 필연적인 결과죠. 첫째는요, 뭐니 해도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팬데믹 겪으면서 해외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려는 리쇼어링 열풍. 마지막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는 뭐랄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휴머노이드가 열고 있는 이 새로운 산업시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엔 오늘의 핵심이죠.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두뇌 대 신체라는 키워드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우리 K로봇의 기회와 과제는 뭔지, 마지막으로는 투자자 관점에서 뭘 주목해야 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휴머노이드의 등장은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을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목표는 그냥 정해진 일만 반복하는 그런 자동화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복잡한 일을 해내는 그런 똑똑한 존재, 바로 에이전트를 만들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전략으로 이 휴머노이드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의 전략,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생각하는 로봇에, 중국은 움직이는 로봇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말 그대로 두뇌를 만들려는 미국과 신체를 만들려는 중국의 대결인 거죠. 이 전략 차이가 0에서 1을 만드느냐, 1에서 100으로 키우느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상에 없던 완벽한 두뇌를 발명해서 0에서 1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은 이미 있는 신체를 완벽하게 다듬고 또 이걸 대량으로 찍어내서 1을 100으로, 1000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미국이 집중하는 조작, 즉 매니퓰레이션 능력은요,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아주 정교하게 물건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에요. 정말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죠.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이동, 로코모션 능력은 수십 대의 로봇들이 칼군무를 추는 것처럼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완벽한 제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팀 USA부터 자세히 뜯어볼까요? 여긴 테슬라, 구글 같은 빅테크랑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AI 기술로 아예 다른 레벨로 가겠다 이거죠. 로봇의 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떤 로봇 몸체에든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 정말 야심찬 계획 아닌가요? 반면에 중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세계 최강의 제조업 인프라를 무기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싹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은 간단합니다. 일단 싸고 좋은 로봇 몸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고 데이터는 국가가 나서서 모아주겠다. 이런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거인들 싸움에 우리는, 한국은 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에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01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로봇 밀도라는 건데요. 직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이 몇 대나 있냐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우리나라의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수요 뒤에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핵심 부품을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국산화율이 평균 40% 정도밖에 안 돼요. 정밀한 부품은 일본에서, 좀 범용적인 부품은 중국에서 가져다 쓰는 구조죠. 이게 바로 K로보틱스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숙제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 바로 제조 AX, 즉 자율 제조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두뇌나 중국의 신체를 정면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원래 잘하던 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에 AI를 딱 결합시키자는 거죠. 로봇을 만드는 것보다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겠다. 이게 우리의 국가 전략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 삼성, 포스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전부 참여하는 제조 AX 얼라이언스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민관이 한 팀이 돼서 이 미래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걸 좀 눈여겨둬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기회만 있는 건 아니죠.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일단 주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요. 또 미국,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자와의 싸움도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증명하고 실제로 돈을 버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 공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그냥 인간을 대신하는 도구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하는 새로운 동료가 될까요? 이 기술 혁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